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놀자 시간입니다. 지금 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일단 오늘 화요일 장은 잘 다들 잘 하셨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이은 얘기인데 인플레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재 밥상 물가,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추세는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인 걸 인식을 해야 되고,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개월 연속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많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식량 자금률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30% 또는 그러니까 25%에서 한 35% 정도 사이라고 보면 되니까, 일단 식량 부분에 있어서, 식량 안보에 있어서 많이 취약한 편이다 라는 인식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우리 이제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상반기 농수산물 물가 이제 지표가 공개가 됐나 보죠. 근데 30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 사가, 달걀에 금자를 붙여서 금파, 금사가, 금달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몇 해 또는 오랜 기간 살아오시면서 뉴스에서 이렇게 금파다 아니면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수산물 또는 농산물이 이제 금자가 붙는 걸 가끔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금사가 아니면 금달걀, AI가 돌 때 이제 달걀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 때 달걀 가격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금달걀이다 이런 얘기 하나 보면서 계란 후라이가 할 때 그렇고 음식점들에서 이제 계란 후라이를 못 드리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은 좀 다른 게, 전체적인 모든 농산물이 오르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12개월 연속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좌시할, 그냥 넘어갈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같이 묶어서 해드렸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부동산에 있어서 확실히 정부 실패, 정책 실패인 건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자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저금리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돈을 더 뿌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아니면 식량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들 다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오르는 거를 이제 그 심리를, 서민들,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심리, 그다음 투기 심리를 확실히 더 자극하고 정부가 그걸 잘 이렇게 풀어내지 못한 게 사실이어서 부동산이 원래 오를 것보다 더 오른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의식주가 이제 국민들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제거든요. 필수적인 이제 재화들. 근데 은은 사실 그냥 옷이지만, 옷은 이제 너무 그렇게 됐고, 문화라고 봐도 이제 그 문화적인 거는 잘 됐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은은. 근데 식은 먹는 거,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주거하는 집, 부동산인데, 이미 주거 부분에서 엄청난 분노를 받았잖아요, 이번 정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고. 근데 이제 다음은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량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제 캐나다의 그 열돔 현상으로 산불이 일어난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 기후가 좀 이상한 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너무 덥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당연히 가뭄이 발생하고 태풍이 발생하고 하면서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식량이 공급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심화되고 있는데 더해서 이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돈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량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 25에서 한 35,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식량 자금률이 25에서 45%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100%라고 봤을 때 국민 중에 25에서 45%, 그러니까 100명이면 25에서 45명밖에 이제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뭐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겠지만, 근데 요렇게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첫 번째,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 여름에도 어떤 게 올지 모르고 식량난이 겹치고 있고, 현재 북한에서도 엄청난 식량 그런 난을 얘기를 했죠. 김정은 이제 북한 그 분이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플레가 온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인플레로 이제 식량도 인플레가 오는데 이런 이상기후와 겹칠 수 있다. 거기다가 세 번째가 식량 우리는 자급률이 부족하다, 요런 건데, 오늘 좀 약간 그랬던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란 가격이 오르니까 뭐 계란을 이제 잘 수입을 해서 뭐 방어를 하고 있다, 안정이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 기재부에서 나왔던 얘기 좀 그랬어요. 최근 봄 작형 출하로 6월 농산물 가격이 4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그때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철렁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떨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공급은 잘 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이번에 물론 기재부 분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분들인 게 맞아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고. 근데 결국 국토부에 계신 분들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엘리트 분들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의 그런 기조 자체가 이런 상황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식량 부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정말 걱정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면서 현재 정부는 이거를 정말 좀 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 현재 대선주자분들 있잖아요. 야권 대선주자분들이 이게 확실한 공격 포인트가 될 거고, 지금이 부동산 아젠다가 전국을 주도하고 뭐 대선 레이스에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식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제 인플레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엄청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다 경고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 김동연 전 부총리님처럼 농가에 방문해서 얘기를 듣는 사진을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뭐 꺼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캠프에서 이제 이런 걸 미리 잘 어떻게 토론해 가게 됐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SNS에 올리면서 어떻게 이 아젠다를 대처해 나갈지, 이런 걸 이제 공격 포인트들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거라 얘기했고, 여권 대선 주자분들은 이 점을 이제 어떻게 방어할지, 또는 이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될지,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잘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보고 좀 그랬었어요. 뭔가 약간 부동산 때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솔직히 주거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대도시화 현상으로 서울로 인구가 몰려드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니까 결국엔 어쩔 수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일단 수도권, 경기권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15만 명인가 빠졌나? 그렇게 나왔는데, 처음으로 뭐 빠졌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말 힘들거든요. 국민들은 확실하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게 맞아요, 주거비용으로. 근데 만약에 식량 부분에 있어서까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재들 중에 핵심 두 가지, 식과 주, 먹는 것과 자는 것, 이 두 가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상이 예사롭지 않아요. 지난번에 열돔 현상부터 확실하게 이번에 이상기후 있잖아요. 이상기후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작년에 중국의 그 순화댐이었나요? 무슨 댐 하나 뭐 붕괴 위기, 샹화댐, 순화댐, 뭐 아무튼 위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면 이제 그쪽 농작물은 또 이제 힘들게 돼요. 근데 저는 인플레와 그렇게 이상기후, 거기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까지 겹치고 또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국가 간 무역이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이 식량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코로나 방역을 잘 해오시던 것처럼 그렇게 잘 대처를 해서 꼭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부분은 이 금파, 금달걀, 식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의 경제와 놀자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